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히포캠펄 인터릭털 스파이크스 듀링 슬립 임팩트 롱텀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고 저번 저널 미팅 때 뇌전증 환자들의 수면 중 기억 강화에 대해 발표를 했어서 그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0년 6월에 Annals of Neurology라는 저널에 게재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11.15, 이 아래의 두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뇌전증 환자들의 수면 관련 기억 강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논문들이 상위 저널에 다수 랭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은 기억 통합 또는 기억 강화라고 불리는데 새로운 기억은 초기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하는 과정을 거쳐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해마와 심피질 사이에 정보 교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게 되면 이 정보가 해마에 저장되어 있다가 심피질로 전달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NREM 수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뇌전증의 경우 특정 뇌 네트워크에서 발작 활동이 일어나 뇌의 기능을 방해하는데 뇌전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측두엽 뇌전증의 80%는 해마와 그 주변에서 발작이 일어나므로 대다수의 측두엽 뇌전증에서 해마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해마의 손상은 해마 의존 기억의 상실을 수반합니다. 해마 의존 기억은 일화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일화 기억은 보통 인코딩 후 몇 분 내에 기억이 뚜렷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마 손상에 따라 발생하는 기억 상실은 이런 일화기억 저장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결국 가속 장기 망각이라고 불리는 ALF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ALF는 인코딩 후 몇 분 또는 몇 시간과 같이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기억을 해내지만 며칠 또는 몇 주와 같은 더 긴 시간이 지나면 기억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ALF는 축두엽 뇌전증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지만 축두엽 외 다른 유형의 뇌전증에서도 보고되고 있고 최근에는 다른 신경학적 질환뿐 아니라 노화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ALF가 뇌전증 환자에게서 먼저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이 간질 발작과 발작간 스파이크가 ALF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REM 수면은 주로 내측 측두엽 영역에서 발작간 스파이크의 생성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NREM 수면 중에 발생하는 이 발작간 스파이크가 해마, 심피질 간의 전환을 손상시켜 장기 기억을 강화하는 것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억 강화는 깨어있는 동안 얻은 정보가 해마에 저장되고 NREM 수면을 통해 심피질로 전달되어 안정적인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데 이 NREM이 발작한 스파이크의 생성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가 기억 강화 과정을 방해하여 ALF를 유발한다는 가설을 세운 것입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SEEG로 환자의 즉시 30분 지연, 1주 지연에 대해 시각 및 언어 기억의 성능을 측정하였고 발작 횟수, 간질 기간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해마의 발작과 스파이크 빈도와 기억 성능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또 본 연구에서는 발작간 스파이크가 ALF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LM 중 발생한 발작간 스파이크의 높은 빈도가 1주 후 기억 성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SEEG는 입체 뇌전도라고 불리는데 이 뇌전증 발작을 억제하기 위해 국소적으로 두개골에 구멍을 내서 전극을 삽입하여 얻는 뇌전도로 이콕이나 IEEG에 비해 수술 부위가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는 대조군과 환자군이 메모리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약물 저항성 국소간질의 수술 전 병변의 조사를 위해 SEEG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군을 선택하였는데 최소 하나의 전극이 해마에 삽입되어 있고 기억평가와 인지 및 행동 상태가 서로 호환되는 환자 23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중 3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해마의 심각한 위축으로 전극의 배치가 최적의 위치가 아니거나 가역적 훈외병증을 앓고 있거나 기술적 문제가 있어 제외되었습니다. 가역적 훈외병증 같은 경우는 이 고혈압, 면역 억제제 사용 등의 영향을 받아서 두통이나 경련과 같은 신경계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테스트의 패러다임입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실험 패러다임 그림인데 이 테스트 세션은 일주일 간격으로 2번에 걸쳐 진행되었고 언어, 비언어적 메모리 테스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생략된 부분이 좀 많아서 제가 따로 실험 순서를 정리하였는데 먼저 전극 삽입술을 수행한 후 2일이 지난 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 환자들의 컨디션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은 음성 테스트 인코딩, 리콜 작업 후 30분 동안 비주얼 테스트의 인코딩을 수행하고 그 후 30분 동안 음성 테스트의 리콜 및 인식 작업을 다시 수행한 후 비주얼 테스트의 리콜, 인식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음성과 비주얼 테스트 모두에 대한 리콜 작업과 인식 테스트 작업이 수행됩니다. 이때 환자들에게 일주일 후에 이 기억 테스트를 다시 할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음성 테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Free and Q Selective Reminding 테스트를 프랑스 버전으로 개정한 RL-RI16 테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RL-RI 테스트는 인코딩과 메모리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코딩 단계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총 16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모두 다른 카테고리의 단어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어는 4개씩 화면에 제시되는데 여기 그림처럼 4분면으로 나뉘어서 한 4분면에 하나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화면에 4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나면 피험자에게 카테고리에 대한 음성 큐를 들려주는데 피험자는 이 음성을 듣고 카테고리에 맞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4가지 단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두 암기를 하게 되고 4개의 단어를 카테고리 신호에 대해 올바르게 응답하고 나면 다음 화면에 다른 4개의 단어가 제시됩니다. 인코딩이 끝나면 20초 이후 메모리 단계가 진행되는데 리콜 작업을 20초 간격으로 총 3번 연속해서 수행합니다. 한 번의 리콜 트라이얼은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단어를 기억해내는 프리 리콜과 이 프리 리콜에서 기억해내지 못한 단어의 카테고리를 첨가 Q로 제시한 후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기억해내는 Q 리콜로 구성됩니다. 이때 각 리콜 작업에서 기억해낸 단어의 총 개수를 합하여 토탈 리콜 스코어를 산출하는데 이 세 번째 리콜 작업의 토탈 리콜 스코어를 그 즉시 리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테스트를 30분 동안 수행한 이후 음성 테스트 메모리 단계를 다시 갖게 되는데 이 즉시 수행 때와는 달리 리콜 작업을 한 번만 수행하였고 인식 테스트를 추가로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인식 테스트는 암기한 16개의 단어 외에 이 32개의 단어를 추가하여 총 48개의 단어를 무작위 순서로 들려주고 각 단어에 대해 암기했던 단어면 yes, 아니라면 no로 응답하게 하였습니다. 이 리콜 테스트와 인식 테스트는 이 동일한 과정을 일주일 후에 또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테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주얼 테스트는 웩슬러 메모리 스케일 3를 이용하였고 원래 이 테스트는 별도로 인코딩과 리콜이 구분되지 않는 테스트인데 본 연구에서는 시간 제한에 따른 기억 성능을 평가하고자 인코딩 단계를 추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인코딩에서는 그림을 제시하여 암기하도록 하였는데 이 암기 직후 외운 것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정답률이 80%가 되지 않을 경우 최대 3번까지 이 인코딩을 반복하여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주얼 테스트는 음성 테스트와 달리 이 즉시 리콜이 따로 없고 30분간 음성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 그림에 대한 리콜 작업과 인식 테스트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동일하게 리콜 작업과 인식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림의 종류나 개수와 같은 상세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가지 메모리 테스트와 패러다임을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SEEG는 128 또는 256개의 채널 시스템에 의해 측정되었고 한 명은 512Hz, 7명은 1024Hz, 나머지 12명은 2048Hz로 기록되었습니다. 각 피험자의 해마 영역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2개의 접촉을 선택해 바이폴라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만약 해마에 2개보다 많은 접촉이 존재할 경우 그 중에서 가장 이 진폭이 크고 노이즈가 적은 2개의 접촉을 선택하였습니다. 20명의 환자 중 13명은 양방향으로 전극 이식을 받았고 7명은 단방향으로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총 33개의 해마 전극에 대해 인접한 2개의 접촉을 선택해 바이폴라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극은 해마 머리 쪽에 이식되었으나 2개의 전극은 해마 머리에 병변이 심각하여 꼬리에 이식되었다고 합니다.
수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억력 테스트의 첫 번째 세션이 끝난 다음 날 밤, 즉 세 번째 날 밤에 이 스칼프 EEG를 위해 FG, CG, OG 세 가지 전극과 이 두 개의 안구 전도 전극 그리고 턱의 근전도를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전극을 추가로 부착하여 미국 수면학회가 권장하는 시각적 수면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 LM 수면의 첫 번째 주기를 선택했으며 N2와 N3 단계가 포함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와의 비교가 필요한데 이 두 개 내 수면의 특징이 두피 표면에서 수면 전 30분 동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시작 30분 전의 시간 중에서 각성 시간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간질 스파이크는 애니웨이브 소프트웨어 내의 플러그인을 통해 해머 접촉으로부터 자동으로 감지되었으며 신경생리학자가 육안으로 확인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후 LM 수면과 각성 기간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메모리 테스트 사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발생한 간질 및 전기학적 발작의 개수를 세었고 임상 징후와 관련이 있든 없든 리드미컬하게 나타나는 간질 방전을 모두 발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간질 전문의가 SEEG를 확인하여 간질 발생구역 EG를 결정하였습니다.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와 대조군 두 그룹 간의 음성 및 비주얼 기억 작업에 대한 성능을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즉시 지연과 30분 지연 사이에 유지되는 메모리의 성능을 30분 유지율이라고 하였고 30분 지연과 1주 지연 사이에 유지되는 메모리의 성능을 1주 유지율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음성 기억 작업의 경우 30분 지연과 1주 지연에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비주얼 작업에서는 즉시 지연, 30분 지연, 1주 지연 모두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작업 모두 특히 1주 지연에서 환자군의 기억 성능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연에 따라 환자군과 대조군 간 기억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기에 환자군 내에서 기억 기능장애 정도에 따른 기억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음성 작업에 대해서만 확인하였는데 앞선 결과에서 비주얼 작업의 경우 즉시 지연부터 환자군과 대조군 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비주얼 작업에서 인코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코딩 성능에 차이가 없는 음성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0분 지연과 1주 지연에서의 음성 작업 기억 성능에 따라 정상 기억 기능, 가속 장기 망각, 그리고 인지장애로 3개의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나이, 교육 수준, 발작의 횟수, 그리고 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IQ에서는 세 그룹 간 차이가 없었고 30분 유지율과 1주 유지율은 세 그룹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던의 다중비교 테스트를 이용해 사후 검정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30분 유지율은 NMF와 ALF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기억 상실 그룹과 NMF, ALF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주 유지율은 NMF에 비해 기억 상실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은 성능이 나타났고 ALF에서는 P값이 0.07 정도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더 낮은 기억 성능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 중 발생하는 발작간 스파이크가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을 방해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깨어있는 동안 발생한 스파이크의 빈도와 기억력 테스트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 그림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상관관계는 피어슨 성강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음성 테스트 같은 경우 깨어있는 동안의 스파이크 빈도와 30분 지연 사이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1주 지연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비주얼 테스트에서는 30분 지연과 1주 지연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면 중 스파이크의 빈도와 기억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LM 수면 중 스파이크 빈도와 메모리 테스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1주 지연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사실 오른쪽에 있는 5명의 결과가 상관관계를 거의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기억 상실 그룹과 ALF에 속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림을 보면 점의 개수가 20개가 아닌 13개인데 음성 작업의 경우 왼쪽 뇌가 관여하기 때문에 20명의 환자 중에서 왼쪽 해마에 전극을 이식받은 13명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주얼 테스트의 경우에는 LM 수면 중 스파이크 빈도와 지연에 따른 기억 성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앞선 결과에서 음성 기억 테스트에 대해 수면 중 스파이크 빈도와 일주 기억 성능 사이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발작 횟수와 같이 일주일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어떤 요인이 기억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기 트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SEEG 기록에 대해서 일주일간 발생한 발작의 횟수와 발작간 스파이크의 횟수를 전문가들이 직접 확인하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중 발작의 횟수가 이 일주 기억 유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5회 이하로 발작을 한 환자들에게서 발작간 스파이크의 빈도가 13회보다 많을 경우 일주 유지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면 중 발작한 스파이크가 기억 강화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SEEG를 통해 측정된 간질 활동과 며칠에 걸친 장기 기억 강화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 노벨티를 가집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와 기억 능력을 가진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표본이 작고 또 뇌전증 전체를 대표하기 어려우며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스파이크의 빈도의 트렌드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 또 수면의 질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